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드릴 질문은 사실 제가 PCM에 처음 들어왔을 때 대표님께서 돈이 되는 언어라는 표현을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사실 돈이 되는 언어라는 그 표현 자체를 처음 들었었어요. 그래서 돈이 되는 언어가 과연 무엇일까 되게 좀 많이 낯설고 되게 어색하고 그랬었는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돈이 되는 언어라는 게,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세일즈를 하는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그런 세일즈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뭐, 과연 어떤 게 있을까 싶었을 때 그냥 뭐 상품적인 설명? 아니면 내가 그로 인해서 어떤 그 상품이 줄 수 있는 뭐, 혜택? 이득? 이런 거를 생각을 했는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돈이 되는 언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돈이 되는 언어다. 제가 사실 이 멘트는 너무 언어에 대해서 제가 사실 한국어는 제가 후천적으로 배워서 이게 편안하게 이게 한국 악센트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 한국말을 내가 지금처럼 쓸 수 있었던 건 내가 후천적으로 개발했단 말이에요. 예. 영어도 마찬가지고 중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왜냐면 언어라고 하는 건 내가 할 줄은 알아요. 근데 후천적으로 개발했는데 내가 돈을 벌고 있다면 그 사람한테 분명 언어를 배울 때 다르게 배웠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한국어를 하면서 돈을 벌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걸 돈 되는 언어라고 쉽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멘트를 내가 개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되는 언어가 뭔가, 돈 되는 한국어가 뭘까? 그게 저는 말 그대로 계약되는 언어, 판매되는 언어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판매라고 한다 상관관계란 말이에요. 내가 뭐 어떤 아줌마한테 영양제를 팔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했을 때 팔리고 이렇게 말했을 때 안 팔리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렇게 말했을 때 빨리 팔리고 이렇게 말했을 때 천천히 팔리고 언제 팔릴지 모르고 그리고 말을도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나는 말을 해야 되는 쪽에만 원래는 개발됐단 말이에요. 말을 많이 하고 잘하면 나는 판매될 줄 알았는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 모르는 사람한테 우린 콜드콜 한단 말이에요. 제가 제가 제 인생 변화시켰던 그 순간이 콜드콜 해서부터 저는 변했단 말이에요. 왜? 저는 인맥이 없다 보니까. 계약은 따야 되고 판매는 이렇게 해야 되고 매출은 나와야 되고 순수익 마진은 나와야 되는데 이득이 나와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 내 앞에. 사람이 없으면 어때요? 내가 사람을 새롭게 사귀어야 되겠죠. 그런데 새롭게 사귀는데 그 한 사람을 새롭게 사귀어가지고 매출이 나오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너무 많은 비용이 오히려 내가 더 든단 말이에요. 차라리 집에서 놀고 있으면 비용도 안 드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매출을 올리고 마진을 올리고 이득을 올리려고 하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더라. 비용이 많이 들더라. 그러면 내가 뭘 얻었냐? 그래서 결국에는 매출이 나오고 계약이 나오고 판매가 되는 언어는 따로 있더라. 이게 제 결론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처음에는 중국어로 했고, 그 다음에 영어로 했고, 그 다음에 한국어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어로 26살 때 한국에 여기 와가지고 지금 37살 11년, 12년 계속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2013년도에 왔어요. 그럼 2025년도면 지금 12년 차란 말이에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중국어, 영어보다 한국어로 했을 때, 한국어를 지금 계속 하니까 내 고객들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한국어로 했을 때 그동안에 내가 했던 언어보다 한국어로 했을 때 또 돈을 지금 제일 많이 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한국어 후천적으로 이 사람이 세 번째로 개발해가지고 세 번째로 개발했다는 그 내 시장이 한국 시장을 세 번째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내 첫 번째 시장은 중국 시장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장이 영어에 대해 관한 시장이었고. 근데 영어인데 그 영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외국인처럼 생긴 영어가 아니라
아시안계 영어를 얘기하는 거야. 아시안계 그 호주에서 태어난 애들도 아시안처럼 생겼는데 영어만 할 줄 아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내 고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에 26살 때 와가지고 내 고객은 아시안계 뭐 여기서 영어 쓰는 애들이 내 고객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아마 굶어 죽었을 거예요, 이미. 그렇다고 해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데 어떻게 중국 사람 내 고객?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 제 주변에서 보험하는데 이제 대부분 고객들이 다 중국 사람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카테고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고객들은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말이 그냥 서툰단 말이에요. 왜? 약간 내 한국말을 들어보면 약간 중국어를 한국어로 바꾼 한국어가 대부분이에요. 영어를 한국어로 바꾼 한국어 대부분이에요. 자본주에서 내가 배웠던 내가 세뇌됐던 그 프로그램에 됐던 그 다이렉트로 내가 알아들었던 내용을 한국어로 나는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후천적으로 내가 변화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제 언어는 한국어를 하고 있지만 나는 돈이 필요했고 나는 매출을 올려야 되고 나는 계약을 따내야 되기 때문에 돈 되는 한국어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돈 되는 언어라고 그래서 표현한 거예요. 근데 돈 되는 언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돈 되는 언어가 말 그대로 돈 되는 언어예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한국 사람들이 나보다 돈 못 버는 한국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나보다 돈 못 버는 사람 주변에 많죠. 피디님도 많이 봤잖아요. 한국 네, 사람이고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한국말을 나보다 더 완벽하고 지금도 나보다 더 완벽한데 나보다 돈을 더 못 벌어요. 그러면 분명 한국어는 나보다 완벽한데 돈을 음, 못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한국어는 하고 있지만 돈 안 되는 한국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게 더 뾰족하겠죠. 그럼 돈 되는 한국어에 대한 방향성과 전략이 뭐냐? 저는 그러니까 내 목적이 단순히 사람을 만났을 때 내 의도가 목적이 없으면 돈 되는 한국어를 쓸 수가 없어요. 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어요, 항상. 항상 나는 상대방이 잘 되는 게 내 목적이고 내 의도에. 상대방이 잘 되려면요. 내가 상대방을 칼처럼 찌르더라도 찔러야 되고 그 사람이 뭐 약간 고여있는 그거를 띄어내더라도 띄어내야 되는 작업을 내가 해야 돼요. 일단 그걸 먼저 진단해야 되고. 그러면 그걸 뭘로 하냐면 진짜 칼로 막 찌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감옥 가겠죠. 말로 그 사람의 머릿속에 인식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 그리고 서로 그냥 나만 이렇게 떠든다고 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뭘 팔 때 나만 떠든다고 해서 팔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네. 질문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사람하고 내 사이에 티카 타카 이러면서 어때? 그 사람도 말을 자기 입으로 뱉으면서 어때요? 정리되고 클리어해지고 인식되고 명확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네. 것들이 프로세스를 내가 리드를 하는 거예요. 리딩을 하는 거예요. 둘 사이에서 내가 이 사람이, 그 사람은 내가 잘 되는 게 진짜 내가 잘 되기를 바래가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없어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 아니에요. 제가 보통 사람들 만나면 내가 상대방 진짜 잘 되기 위해서 질문도 하고 뾰족하게 하고 건드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상대방은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은 생각하지 않는 상태가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물어본 말에 대답하고 쉽게 뭐 어디 가서 사기나 당하게끔 생겨가지고 뭐 자꾸 속아 넘어가고 뭐 어디 가서 또 어설프게 배웠던 걸 가지고 뭐 자랑하고 뭐 하는데 추진하는 그 방향을 보면 자기는 좋은 삶을 원하는데 그 방향 쪽으로 안 가는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왜? 그런 사람 특징은 이기적이에요. 상대방이 잘 되는 사람, 주변 사람 잘 될 수 있게끔 뭔가 오지랖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 오지랖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내가 배웠던 것들을 막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아무리 많이 나눠도요, 돈 되는 언어를 뾰족하게 쓸 줄 모르면 안, 나눠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자격이라고 하는 자격 조건을 내가 되게 본단 말이에요. 왜? 예전에 너무 삽질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많이 좋은 걸 나눠줘도 그게 좋은 건 줄을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아요. 상대방은.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맞춤에 따라서 이런 사람을 내가 100년을 이 사람한테 쓸 거를 100년 이 사람한테 써가지고 변하지 않을 거를 차라리 한 달 한 달씩
100명을 다른 사람한테 쓰는 게 더 낫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100년을 써도 안 변한 사람과 한 달 한 달 써도 변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어떤 것들이 한 달이면 이 사람이 변하고 어떤 사람들은 100년 이 사람들 시간 써도 안 변하는지를 내가 파악을 해야 돼. 안 그러면 나는 잘못된 사람한테 100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게 100년이 되든 1년이 되든 5년이 되든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뭐냐? 돈 되는 언어에 속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돈 되는 언어를 한국어로 그것도 그전에는 또 영어, 중국어 이게 복합적으로 통합되다 보니까 내가 한국어로 하는 돈 되는 언어가 좀 더 샤프하고 좀 더 다양성으로 연결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한국 사람들을 코칭하고 있는데 그 코칭하는 과정에 돈 되는 언어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그게 처음에는 막연하게 들렸는데 그 막연하게 들린 거에 대한 방향성 우리가 다 맞아요. 왜? 돈 되는 언어를 해야 되니까. 돈 되는 한국어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해야 되냐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의도가 무조건 사람을 만났을 때 목적이 있어야 돼. 무조건 이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야 돼. 그러려면 뾰족하게 질문하고 그 사람의 상황을 알아야 되고 머리카락이 없는 중에게 빚을 안 판다고 자격 조건이 무조건 돼야 돼요. 이 사람이 내가 도움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 제 도움이 필요하더라고요. 다만 네, 내가 이 사람을 돕고 싶은지 안 돕고 싶은지는 그걸 내가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왜? 대부분 내 도움은 필요한데 상대방이 그 가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차이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되는 언어, 제가 방금 얘기한 돈 되는 언어는 방향성이에요. 예. 그리고 이 돈 되는 언어는 단순히 멘트를 배운다고 해가지고 달달 외운다고 해서 돈 되는 언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내 눈빛도 들어가 있고, 내 바디 랭귀지도 들어있고, 내 배경도 들어있고, 내가 그동안에 뭘 해왔는지도 들어있고, 나의 정체성, 나의 일관성. 예, 그리고 그걸 약속을 이 사람한테 지키면,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뭔가 리스크 테이크 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도 있고, 돈 되는 언어는 단순히 언어가 하나의 문화잖아요, 또. 문화 안에 언어가 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역사도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서 얼마나 뾰족하게 딱딱 효율적으로 그런 뽑아내 가지고 상대방하고 티카타카 하냐에 관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돈 되는 언어를 누군가는 배우고 싶어 하는데 단순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왜? 돈 되는 언어라고 하는 건 누군가를 닮으면 돼요. 예, 저도 돈 되는 언어를 어떻게 썼냐? 돈 되는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한국 사람이 아니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은. 미국 네, 사람이었어요. 미국 사람을 닮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돈 되는 언어를 한국 버전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처럼 한국어를 못해요. 그래 보니까 그 사람의 시장과 내 시장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부는 어때요? 어떤 하나의 초코파이처럼 나눠가지고 초코파이가 하나의 사이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부라고 하는 건 누가 이만큼 가져가면 내가 이만큼 줄어드는 게 아니라 부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이만큼 차지하면 내가 그거하고 비슷하게만 해도 내가 또 새로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부유하다는 이유로 저 사람 부유하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실제로 있어요. 예. 그건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한테서 내가 배워도 미국 사람한테서 배워도 한국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내가 이 니치 마켓, 이 틈새 시장을 내가 봤단 말이에요. 그 틈새 시장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이 이렇게 돈 되는 언어를 하는 거랑 미국 사람이 한국어를 아무리 돈 되는 언어를 하더라도 그 사람은 나랑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억만장자라 하더라. 내가 한국말을 더 잘하기 때문에. 봐봐요. 이런 어떤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그런 것들 닮아가고 그런 방향성을 가다 보면 계약이 딱 나오면 그 계약이 나온 게 왜 나왔는지도 내가 분석해보고 잘못 분석하는 경우가 또 대부분이고 그래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종합되다 보면 돈 되는 언어라고 표현해요. 돈 되는 문화, 돈 되는 한국어, 돈 되는 멘트, 돈 되는 마케팅, 뭐 돈 되는 뭐 원고, 돈 되는 유튜브, 예, 돈 되는 카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열매가 나오기까지는 어때요? 그 전에 그 전 단계가 있었던 거예요. 와, 내가 봐도 내가 표현을 오늘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저는 돈 되는 언어가 뭘까 하다가, 어, 그것도 이제 대표님 교육을 들으면서 돈은 신뢰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좀 신뢰가 아닌가라는 좀 그게 생각도 그게 해봤거든요. 우리의 의도죠. 왜냐면 상대방 잘 되기를 바란다면 상대방 나한테 신뢰가 있어야 될 거 아니. 네, 나한테 신뢰가 있어야 돼. 나한테 신뢰 있으려면 내가 어때야 돼요? 약속을 지켜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예. 전략이라는 것들이 실제로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맞춤형으로 뭐 이런 시기에는 이런 타이밍에는 뭐 어떻게 해도 해보고 다양성도 있어야 되지만 또 되게 유일성으로 뾰족하게 또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게 종합적으로 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고 그게 뭐냐면 결국엔 상대방한테 신뢰값을 주는 거예요. 신뢰라고 하는 건 신뢰를 주다 보면요. 내가 단순히 상대방의 매출, 계약, 돈만 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도 훔칠 수 있어요. 신뢰를 주다 보면요. 내가 현재 배우자가 있어서 그런지 내가 만약 지금 현재 배우자가 없다면 신뢰를 주다 보면 배우자도 찾는 게 되게 쉬워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신뢰가 진짜 돈이에요. 왜? 신뢰 안에 많은 혜택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디지털 돈, 종이돈, 우리가 원하는 뭐 집, 자동차, 우리가 원하는 뭐 섹스,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명예, 권력, 우리가 원하는 어떤 행복 다 들어있어요. 신뢰 안에. 근데 그 신뢰는 항상 개발하고 움직여져야 되는 부분들이지. 종이 쪼가리는 여기다 딱 놔두잖아요. 그 돈은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아요. 근데 신뢰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내가 개발하는 가운데 그게 어때요? 그게 자산으로 오늘 갑자기 신뢰가 있다가도 신뢰가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뢰가 진짜 돈이지. 그게 그 신뢰를 위한 적어도 내가 그걸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가장 신뢰값에 부합되고 포함되는 어떤 그런 인간이 되면 그 사람은 돈 되는 인간이 되고 돈 되는 누군가한테 돈 되는 귀인이 되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대표님? 네. 네,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인생은 뭐 세일즈다, 뭐 이런 책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세일즈라는 것이 그 전에는 그냥 물건을 파는 행위, 이제 그걸로만 이제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 또한 제가 이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 세일즈가 단순히 그냥 물건을 파는 영업 사원인 이것에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런 뭐 인간관계라든지 그리고 대표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이 가족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뭐 자식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이 세일즈에 다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왜냐하면 결국은 소통 기술이더라고요. 사람 의사소통. 간의 이게 말이 네. 그래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세일즈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 저는 좀 기술적으로 얘기하자면 판매는 판매는 하나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판매 과정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세일즈 프로세스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판매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계약이 안 나와요. 예. 근데 그걸 우리가 기술적인 면에서 우리가 뭐예요? 전문성의 면에서 우리가 계약을 따고 돈을 벌고 뭔가 클로징하고 어 어쨌든 그래야만이 내가 그 남들처럼 월급을 받는 사람들처럼 커미션 들어오면 그게 하나의 나한테 마진이 되고 월급이 되고 그걸 가지고 내가 카드값도 물고 렌트비도 내고 뭐 물세 뭐 전기세 뭐 월세 이런 걸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옷도 사고. 근데 그런 지출을 위해서 내가 영업사원이 되고 내가 사업을 하고 하는 건 모두 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 안에 판매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판매 과정 안에 우리는 이거를 세일즈를 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판매 과정 안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단순히 기술적인 면에서 일적인 면에서만 이걸 바라보지 지금 방금 피디님 얘기한 관계에서 이걸 보지 않아요. 관계에도 판매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지를 못해요. 왜? 그만큼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전문 분야를 어느 정도 내가 판매를 잘하고 매출을 잘 올려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그 분야에서는 내가 월 막 1,000만 원, 2천만 원, 막 1억도 벌어요. 예를 들면. 근데 이렇게 버는 사람들이 바로 옆에 그 관계십에 대해서 그게 확장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은 버는데 그런 사람을 닮고 싶진 않은 거예요. 나는 쟤처럼 돈 벌고 싶진 않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돈만 보지 말고 돈 잘 버는 사람만 보지 말고
나는 그 사람을 닮고 싶은지 안 닮고 싶은지 그걸 바라고 한단 말이에요. 모든 부자들이, 리더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과연 난 저런 리더, 저런 사람을 닮고 싶은지 안 닮고 싶은지. 그리고 안 닮고 싶은 사람한테도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요. 난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판매 과정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지금 기술적인 면에서 전문성에 대해서는 어때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사회적인 인정을 받아요. 그건 사회적인 인정이에요. 그 사회적인 인정이 있고 뭐가 있냐면 이제는 가족 안에서 인정이 있단 말이에요. 측근들의 인정이 있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사실은 똑같이 판매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 판매 과정이라고 하는 건 왜 판매 과정에서 누군가 돈을 벌 수 있을까를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은 신뢰는 하는데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난 저 사람에 대해서 뭔가 내가 부동산을 구매하면 저 사람한테 맡기고 저 사람한테 이렇게 어, 문의하고 내가 뭔가 이혼 소송이 있으면 저런 변호사를 쓰고 싶은데 저 변호사하고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예. 그게 제가 방금 얘기한 하나의 전문성의 판매 과정에서는 내가 저 변호사를 신뢰하고 저 부동산 브로커를 신뢰를 해요. 근데 저 사람하고는 내가 결혼을 하고 싶지 않고 저런 남자, 저런 여자랑 내가 사귀고 싶지는 않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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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저 사람한테 맡기고 싶다. 전문성에서도 신뢰를 하지만, 저런 남자가 내 배우자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런 여자가 내 배우자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두 가지를 우리는 사실 다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 하나라면 하나를 잃는다고 생각해요. 돈을 쫓으면 행복을 잃고 행복을 쫓으면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얘네 둘은 서로 완전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 가서 주워들은 거 있어가지고 드라마라든가 한국 드라마를 보면 꼭 부자들은 나쁘게 포장하고 가난한 사람 좋게 포장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문화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 거기에 세뇌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 옛날에 뭐 중국하고 일본 이렇게 싸우는 거 보면 일본 사람 다 나쁜 사람이고 일본하고 한국에서 보면은 다 일본 사람 막 죽이고 싶은 사람이고 막 그렇게 다 우리가 계속 그런 문화가 역사를 우리한테 어때요? 그렇게 보여주듯이 물론 일부는 맞아요. 근데 많은 것들이 또 왜곡된 것도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행복과 돈 관계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 판매 과정에서 단순히 돈, 기술적인 면, 전문성의 면에서만 사람들이 저한테서 배우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추구하자는 방향은 물론 이 기술도 되게 중요해요. 돈을 버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 판매 과정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고 제대로 A부터 Z까지 완전 촘촘하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가족 안에 있어서의 신뢰도 그보다 그만큼 중요하거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이걸 대부분 놓쳐요. 가족, 맞아요. 친척, 그리고 측근, 봐봐요. 돈을 많이 버는데 혹은 권력은 있는데 그 사람이랑 뭐라고 하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깊이 존경하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제가 바라는 방향은 제 수강생, 제 제자들이 모두 다 이거예요. 판매 프로세스에 대해서 모두 다 얻을 수 있는 것들. 예, 그래서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부터 시작해서 다 얻을 수 있는 것들. 가족 관계에서 판매 과정도 똑같이 그거예요. 자, 신뢰라고 하는 건 가족 사이에서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그죠? 부부 사이에 되게 맞아요. 중요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철학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의 1번 고객은 밖에 나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뭔가 뭐 부동산을 계약하거나 보험을 계약하거나 매출을 올려주거나 이게 나한테 사실 필요하겠죠. 예? 근데 나의 1번 고객은요. 1번 고객은 항상 내 자신이에요. 예? 근데 내 자신인데 사실 성공은 너무 미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성공에 대해서. 왜냐면 그 사람이 몸을 팔고 성공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더럽게 성공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의 당장 내일이면 당뇨라든 뭐 당장 내일이면 뇌출혈 뭐 뇌종증 뭐 그런 어떤 병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완전 자기를 꼬라 넣어가지고 성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의 열매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는 판매 과정들을 보면 한 인간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인간을 대하고 어떤 의도로 그 사람의 고객들 대하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철학이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성공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방금 얘기했처럼 리더, 어떤 사람을 닮고 싶은지를 봐야 되는데 판매 과정에서 가족으로 연결됐을 때 부부 관계에서 저는 항상 이걸 봐요. 나의 첫 번째 고객은 난데 1번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돈도 있어야 되고 내 권력도 있어야 되고 자유도 있어야 되고 내가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과감하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 내려놔야 되는 어떤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게 나는 그게 윤리고 도덕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네. 근데 돈을 따르다 보면 그거랑 항상 갈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내 1번의 고객인데 내가 내 1번의 고객을 속이고 그 돈을 내가 번다? 저한테는 이거는 저를 속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를 속이고 돈 벌어가지고 지금은 괜찮겠지. 지금은 괜찮겠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의사를 보면 의사가 약을 처방한단 말이에요. 약에는 부작용이 많은데 지금은 괜찮겠지. 약을 먹어요. 잠이 안 오면 약 계속 수면제를 먹어요. 수면제 계속 먹어요. 지금은 괜찮겠지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쌓이면 약에 의존화되고 부작용이 있고 더 이상 그 못 되돌릴 수 없을 정도에 대한 그 부작용에 시달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돈벌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내 1번 내 고객이고 그 다음에 내 배우자가 내 고객이에요. 그래서 내가 밖에서 돈을 어떻게 버는 거 되게 중요해. 왜? 내 배우자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려면 내가 내 배우자한테 말했던 것들을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영화도 뭐 그 세 가지 타인인가? 뭐 어떤 그런 영화도 이렇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네. 혼자 있었을 때 내 자신이랑 내가 1대1로 타인하고 함께 할 때 내 자신이랑 그리고 내가 1대 여러 명이랑 함께 했을 때 내 자신이랑 세 가지 내 자신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 세 가지에서 어떤 사람들은 1대1로 타인이랑 있을 때는 퍼포먼스가 좋아요. 그리고 혹은 1대 여러 명이 있었을 때도 퍼포먼스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혼자 있었을 때 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룸사롱이나 간다거나 예를 들면 되게 뭐 부패한 생각을 한다거나 이상한 막 마약을 한다거나 뭐 이상한 혼자 있었을 때 되게 이상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네. 혼자 있을 때는 좀 괜찮은 사람인데 사람하고 1대1까지는 괜찮은데 1대 여러 명일 때는 이 사람이 갑자기 되게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왜 저렇게 얘기를 안 하고 저런 허세를 안 부려도 되는데 여러 명이 있으면 막 허세를 부리려고 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네. 제가 말씀드리고 한 게 뭐냐면 판매 과정이라고 하는 게 내 자신과의 판매 1대1이죠. 아, 내 자신이죠. 그 다음에 1대 한 명. 예를 들면 나랑 내 배우자가 예를 들면 오늘 밤에 침대 위에서 나랑 내 배우자만 서로 있잖아요. 아무 누구도 없어요. 카메라도 없어. 그랬을 때 나랑 내 배우자의 프라이빗 공간에서 내가 하는 행위가 근데 단 한 명이라도 그 방에 있어요. 그럼 내가 내 프라이빗으로 내 와이프랑 했던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것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자신이 혼자 그리고 내 자신이 혼자 비밀이 또 있어요. 배우자랑 1대1 둘이 아는 비밀이 있지만 내 혼자 또 아는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예. 인간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리고 1대 여러 명이 했을 때랑 또, 예, 그 상관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 과정은 내 혼자 했을 때 판매 과정과 1대1로 했을 때 판매 과정과 1대 여러 명의 판매 과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통합하자면 또 다시 돌아오면 신뢰예요. 그래서 세일즈란 무엇이냐? 인생이 세일즈라고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런 멘트, 그런 구호는 외치는데 인생이 세일즈, 왜 인생이 세일즈야?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방금 얘기한 게 답이에요. 물론은 아까처럼 돈 되는 언어인 것처럼 얘도 신뢰가 기본 바탕값이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대표님? 신뢰는 무조건 바탕값이죠. 근데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기술적인 전문성에 대한 세일즈, 그리고 내가 내 배우자한테 함께 할 때 하는 세일즈, 봐봐요. 남녀 관계에서 세일즈라고 하는 건 계약이 아니잖아요. 네. 내가 내 배우자한테 끊임없이 내 상품을 계속 팔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와 내 배우자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신뢰를 위한 세일즈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판매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판매 과정? 예를 들면 내가 내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연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연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섹스도 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섹스하기 전에는 네. 뭐 해야 돼요? 키스도 해야 돼요. 키스하기 전에는 뽀뽀도 하고 손도 잡아야 돼요. 맞죠? 예. 그러면 그런 분위기 어디에 초대되고 어떤 좋은 음식을 먹고 어떤 장소에 가거나 이런 게 다 뭐예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거기에 초대되려면 초대되는 스크립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사람이 인지를 안 했을 뿐이지 의도된 방향으로 하나하나 어때요? 내가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되면 실제로 그런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수백 명의 여자랑 자본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전문가다? 여자랑 함께 일대일의 판매 과정이 어때요? 얘네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음, 실제로 강의하고 실제로 그걸 가지고 유튜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거를 누군가 못, 솔로들은 그걸 또 듣고 그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잘 배워지지도 않는 걸. 예. 그것도 뭐예요? 분명 여자, 남자 사이에 뭔가 호텔 갈 때는 신뢰가 어느 정도 기반돼서 가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사람 뭐 병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 뭐 오늘 밤에 만나서 거기 호텔 갔는데 내 자고 일어난 장기가 없어졌다가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봐봐요. 그것도 신뢰 기반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괜찮으면 연애해서 결혼까지 갈 수도 있고 아이까지 낳을 수 있고 이게 다 뭐예요? 다 판매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다만 이거를 그렇게 철학적으로 보지 않을 뿐이에요. 예. 음, 단순히 계약건 보험을 더 많이 팔고 단순히 어? 내가 부동산을 더 많이 팔고 단순히 내가 뭐 나의 강의라든가 뭐 이런 걸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고객들하고 상담하고 상담하는 과정이 1시간 걸리든 2시간 걸리든 하루가 걸리든 어쨌든 그게 다 판매 과정에 대한 일부인데 그것만 판매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1대1 혼자 있었을 때 1대 다 그리고 이 관계성에 있어서 모두 다 판매 과정이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인생이 세일즈라고 하는 거예요. 답이 됐어요? 네, 네, 대표님. 사실 저희가, 진짜로 이 소통 기술이라는 게 정말 살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를 제가 뒤늦게 느끼고 있어요.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걸 완전히 지금 100% 이거를 생활에 적용을 한다거나 그건 아닌데, 아, 이게 이런 것들이 내가 부족해서, 개인적으로 뭐 이런 결혼 생활도 그렇고, 자식 간의 관계도 이렇고,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어긋났던 것들이 결국은 내가 이런 이 가족 안에서도 세일즈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었었구나라는 거를 제가 사실 느끼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전혀 이쪽으로는 아예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래서 정말 이 소통 기술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또 이 대표님 교육을 들으면서 이 소통 기술이 왜 중요한지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소통이에요. 피디님 네, 질문하고 궁금하고 질문하고 또 사람들한테 나누고 싶다 보니까 피디님의 머릿속의 것도 나누지만 저의 입을 통해서 또 나누게 하도록 피디님이 또 질문을 이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네, 지금 이게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소통의 방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소통하다 보면 내가 오늘 소통했다라고 인지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부부 관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세일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세일즈에 대해 이런 통찰력이 있구나. 세일즈에 대해서 이런 철학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인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 네네, 입장에서도 또 상대방한테 인지하는 걸 보면서 또 신나서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제가 아까는 뭐 결혼, 그냥 뭐 섹스, 키스, 그 어떤 전반적인 그걸 얘기하는데 우리 인생에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많아요. 섹스보다 중요한 네,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잖아요. 많죠. 예를 네, 들면 비전이에요. 네. 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저란 사람은 제 배우자랑 같이 가는 데 있어서 비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그 비전을 향해 가지고 서로 맞추면서 간단 말이에요. 같이 책 읽어도 나누고 그 비전을 향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전략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앞으로 돈을 더 벌려고 하는 비전, 우리가 더 많은 사람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비전으로 가는데 어때요? 서로 행위를 하다 보면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어때요? 산책을 하면서 서로 소통하잖아요. 근데 소통하고 산책하고 먹고 뭐 싸고 막 다 하는데 그게 다 뭐예요? 비전을 향해서 그게 어느 정도 내가 설득해야 돼. 내가 리더면 둘 중에 한 사람은 리더가 돼야 돼요. 둘 다 리더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분야에서는 내가 리더야. 근데 어떤 분야에서는 제 와이프가 리더예요. 이런 네, 것도 역할 분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전체적인 중요한 어떤 부분들을 차지했을 때, 그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리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보자라고 하는 거. 그게 다 판매 과정이에요. 예. 그러면 이거를 제 배우자하고도 이렇게 측근들하고도 이렇게 잘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내 고객들하고 할 때도 고객들이 사실 원하는 것도 돈뿐만 아니라 자기 배우자들하고도 이런 소통을 원해요. 이런 질적인 소통을 원해요. 예. 그래서 그게 전략이 필요하고 그래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의사소통할 때는 제가 지금 얘기한 것도 스크립트예요. 맞죠? 네. 제가 스크립트 네, 써서 얘기한 게 아니라 제 머리에 원고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원고가 어디서 내가 뭔가를 인식했기 때문에 나오고 그 인식에 대한 믿음 체제에서 내가 이걸 표현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다 소통의 일부인 거예요. 그리고 소통이 제일 중요한 건 표현이에요. 내가 지금 만약 표현을 안 했다. 아이스라고 하는 이 얼굴 보고 내 지금 스타일 보고 저 사람은 저 정도를 알겠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방금 이 정도로 표현했기 때문에 표현에는 항상 한계가 있어요. 내가 아는 거를 다 난 표현을 못했다고 생각해. 아쉬워요. 저는 항상 매번 유튜브에서 내가 인터뷰를 하고 뭐 이렇게 표현할 때 항상 아쉬워요. 왜? 표현을 내가 완벽하게 못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표현을 하려고 들겠죠. 그게 저는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게 적어도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고객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게 다 전반적으로 의사소통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표현에 대해서는 내가 대체 뭘 상대방한테 설득하려고 하고, 상대방은 나한테 또 뭘 설득하려고 하고, 그게 과연 중요한지, 그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지, 그것도 중요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를 만약 우리가 인지했다면 그 중요한 것 를 잠시 내려놓고 더 중요한 거에 먼저 우선순위를 둘 수도 있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네. 네. 이런 것들이 다 티카타카 연결되고 봐야 돼. 이게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말이 아니라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예, 이게 되게 중요해.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표현을 자주 안 하고 살다 보니까, 그리고, 어, 그러니까 분명히 남편이 잘했던 분야가 있었고, 또 아무리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영역이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같이 어떤 대표님처럼 같은 비전을 목표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좀 많이 삐끄덕거리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정말 이 소통 기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대표님. 좋아요. 저는 일찍 그래서 결혼하는 걸 전 반대하거든요, 보통. 왜냐면 일찍 결혼하면 비전이 서로 안 맞는 사람들이 단순히 뭐 그 사람의 몸이 좋아가지고 섹스가 좋아가지고 그 사람이 어쨌든 뭐 그 단순한 어떤 비전이 없이 그 앞날 그 앞에 당장 지금 주어진 그걸 보고 결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결혼하고 나면 비전이 안 맞다라는 게 나중에 드러나요. 왜? 사람은 언젠가 발전하고 변하니까. 예. 근데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꼭 배우자가 협력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항상 사람들을 많이 사귀어보는 거 좋은데 무조건 내가 어느 정도를 이렇게 배워야 돼. 그래 내 자신한테 투자를 해야만이 배우자도 찾더라도 이런 배우자는 찾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년 동안 설득해도 설득이 안 되는 사람들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 내가 이미 결혼해가지고 애까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코칭을 받다 보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제가 이제 터치가 되고 개입을 하다 보니까 많이 좋아지고 하는데 근데 그 전에 저를 찾아오면 제일 좋겠죠. 네. 근데 네. 보통 다 문제가 어느 정도 다 인생이 좀 좆되고 나서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더 어려운 것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제가 시키는 게 또 쉽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네. 좀 고통을 깎는 어떤 그런 어떤 인정을 죠.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실수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 그래서 그 인정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다시 되돌아가고 다시 그 원래 그 어떤 그런 자기의 모습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게 어떻게 보면 안락지대죠. 변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예, 뭔가 그렇게 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게 참 안타까워. 그래서 어렸을 때 빨리 결혼하고 빨리 애 낳고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살지 말고 어렸을 어릴수록 배우자는 신중하게 보되 그래서 내 자신한테 먼저 투자하고
그리고 그런 협력, 그러니까 내가 자신한테 투자하다 보면 내가 비전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비전에 네, 알맞는 사람들하고 함께 해야지. 안 그러면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100년 설득해 심지어 아이스강이 그 사람을 저쪽으로 아이스강이 나의 배우자로서 나는 설득 얘기가 안 돼. 근데 내가 그 사람하고 살고 내가 그 사람하고 배우자가 되더라도 내가 그 사람 설득 못 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설득이 안 되는 인간들이 실제로 있어요. 인간처럼 생겼는데 인간이 아닌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예.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가 만약 내 배우자가 그런 사람이면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는 무조건 이혼이에요. 예. 무조건 음, 버려요. 그런 사람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또 살아왔던 이유로 그 사람이 그래도 아이 아빠인데 아이 엄마인데 그건 또 못해요.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실히 거기에 대한 근거, 거기에 대한 어떤 비전과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내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네, 주관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다 보면 그걸 통해서 그걸 이루고자 한다면 무조건 이뤄야 되는 게 있어요. 내려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아이가 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되게 나의 어떤 내 삶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걸 대부분 사람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 하고 명확하지 않고 대체 내 인생에서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게 세팅이 되려면 내가 많이 집중을 해야 되고 내 자신한테 많이 투자해야 돼. 예.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한테 제일 좋게 투자하는 방식은 제가 추천 도서도 많이 저한테 문의를 주면 추천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 추천 도서도 네, 읽어보다 보면 아, 내가 정말 많이 모르고 살았다라고 하는 걸 인지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 그런 걸 읽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도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자꾸 약물을 주입하듯이 옆에서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 귀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안 되니까 제가 어때요? 약간 어느 정도 기능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지 마. 이건 제거해. 이거 이렇게 이 역할을 내가 AI처럼 자꾸 해주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스스로 변할 사람들이 이미 변했어요. 제가 필요 없어요. 근데 이미 내가 40살까지 먹고도 내가 잘 안 변했다고 하면 인위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데 제가 약물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하나의 네, AI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계속 상관관계를 띠까띠까 하다 보니까 아, 보는 거죠. 현실이 어떤지를 보는 거죠. 그전까지는 약간 왕자가 언젠가 찾아오고 뭐 어떤 자기만의 어떤 시나리오와 상상이 있었는데 근데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로 사실 정말 제가 대표님을 만난 것도 진짜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정말 대표님께서 늘 PCM에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도 그런 말씀을 늘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은 되게 어색했어요. 듣도 보지도 못했던 단어를 자꾸만 대표님께서 하시니까 뭐 내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리고 사실 이 멘토라는 단어 자체가 한국에서는 익숙하지가 않은 단어이기도 했는데 아 정말로 어 진짜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리고 내가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아느냐라는 말씀도 대표님께서 해주셨었거든요.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인맥은 또 위로 쌓아라. 이렇게 또 말씀도 해주셨었고, 그런 말들. 그래서 정말, 어, 멘토가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실, 또 PC방에 들어왔을 때 항상 대표님께서 강조를 하셨던 게 이제 콜드콜 유튜브인데, 제가 자영업 사장님들 만나서 이제 일본 피치를 하다 보면 이제 제가 이 유튜브 얘기를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해요. 저 유튜브를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같이 저한테 이제 여쭤보시는 말씀들이 유튜버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전 유튜버 아니라고. 제가 유튜버를 하기 위해서 유튜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 돈 벌려고 하냐? 그래서 아니요,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유튜버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사실 초반에는 유튜브라는 거를 하나의 이제 진짜 하라고 하시니까 이제 숙제처럼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 이 유튜브가 지금은 저도 찍는 게 처음에는 10분을 넘기는 게 정말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찍다 보니까 이거 한 30분은 이제 찍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 또 드는 생각인 거예요. 이 유튜브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이 표현을 못하고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살았지만, 사람들이 그만큼 진짜 이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환경도 아니기도 해요. 요즘 사람들이.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그리고 저조차도 그랬거든요. 왜 질문하냐고 혼나기도 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더 내가 내 의사를 얘기를 하고, 표현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도 아니었고, 그렇다 보니 점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속안으로 이렇게 움츠러드는 약간 그런 이제 생활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한국인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 이게 정말 내가 자영업 사장님들 앞에서도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로 또 사람들을 또 마음을 이렇게 훔쳐야 되는 그런 직업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말을 표현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어쩔 때는 이렇게 말이 꼬일 때도 있어요. 처음부터 어쩔 때는 뭐 일본 피치할 때부터 꼬일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정말 내가 말을 많이 해 버릇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제가 느꼈거든요. 근데 그게 유튜브를 해야 된다라는 게 대표님이 이런 이유였구나. 내가 표현력, 그리고 내가 인지한 거를 언어로서 이게 생각하는 거랑 말로 입에서 뱉어졌을 때 그 또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유튜브가 아닐까라고 이제는 제가 이제 그게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께서는 왜 유튜브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피디님 생각했다면 그래도 훌륭해요. 예. 왜냐면 유튜브를 실제로 현실을 기반해서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되게 피디님한테 당장 이득이 되는 거고 지금도 훈련하는 과정인데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를 현실 기반보다는 그냥 유튜버처럼 되려고 유튜브를 하거든요. 제 전략하고는 완전 다른 전략이란 말이에요. 저의 전략은 유튜브가 빈티지 전략이란 말이에요. 빈티지 전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편집이 거의 없고 편집이 거의 없는 게 없죠. 예. 지금도 그냥 이게 컷하는 거 말고는 그냥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빠르고 그럴 때 지금 표현하는 거 방금 지금 피디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실제로 사는 세상은 유튜브가 아니라 실제로 사는 세상이에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막 인사하고 그리고 사람 만났을 때 계약을 해야 되고 사람한테 전화 통화도 해야 되고 쌩 모르는 사람하고 뭔가 티카타카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상대방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 이 사람의 질문은 나한테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얼마예요? 거기는 어떻게 해줘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서비스에 관한 질문을 한다 했을 때 이 고객은 다른 사람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내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표현력이 딸리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차이가 오히려 떨어지면 내가 1번의 선택권이 아닌 거예요. 그럼 그 고객은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피디님 현실 기반에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표현을 이렇게 더 유튜브에서 자주 내가 씹으려야만이 내가 실제로 현장에서 전화를 받거나 자영업자를 만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내 표현력이 더 좋아지다 보니까 그 계약 딸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 이게 일부인데 지금 피디님 그건 이미 하고 있다 보니까 경험 바탕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 유튜브 바라봤을 때 너 돈 버는 게 아니면 그럼 뭐야 했을 때 지금 방금 얘기한 거예요.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표현력이란 말이에요. 표현력이 잘 돼야 또 돈을 버는 거고. 근데 돈만 쫓으려고 유튜브를 한다 보면 유튜브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왜?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못 번 사람 대부분이에요. 예.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또 돈을 제대로 벌면 정말 많이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은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선택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 빈티지 전략이에요. 편집이 없고 그리고 제가 지금 올리는 영상들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 제가 봐봐요. 다른 대형 유튜버들은 편집이 되게 많고 딱 저랑 반대예요. 근데 저는 편집이 없어요. 근데 저는 구독자 500명 때부터 억대 연봉을 달성했어요. 구독자 500명 때부터. 근데 대부분 사람들 구독자 1000명, 10,000명, 심지어 10만 명인데도 억대 연봉을 달성 못한 사람이 수두룩해요. 네. 안에 있는 가지고 있는 컨텐츠라든가 이런 걸 다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보다 내가 500명이면 이 사람이 5만 명이면 나보다 얼마 많아요? 100배가 많아요. 100배가 많아도 나보다 돈을 못 벌어요. 그리고 돈을 벌 수 있어요. 누군가는 억대 연봉 나처럼 똑같이 억대 연봉 될 수도 있어. 500명, 내가 500명, 그 사람은 예를 5만 명이라고 해볼게요. 같이 억대 연봉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고객을 관리를 하는 게, 그러니까 그 관리가 그 사람이 5만 명일 때 고객을 관리하는 것보다 내 관리법이 훨씬 혁신적이고 쉬워요. 항상 중요한 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고객 관리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고객 관리를 내가 어렵게 하잖아요. 내 삶의 질이 떨어져요. 억대 연봉 벌더라도 어떻게 그거를
관리할 거냐? 예를 들면 내가 억대 연봉 버는데 동서남북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나 다 돌아다니면서 억대 연봉 번다고 해볼게요. 그럼 내 건강이 박살나요.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만약에 제가 500 구독자 500명 때부터 억대 연봉 벌었을 때는 저는 집 구석에서 반경 5m 움직이지 않아도 그 억대 연봉이 들어와요. 예. 그리고 음, 일주일에 제가 딱 4시간만 일해요. 그래서 억대 연봉 번. 그때 딱 마침 줌이 나왔거든요. 줌이라고 하는 도구. 줌이라는 도구 나오기 전에 내가 어떻게 했냐면 전화 통화를 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전화 통화.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때요? 딱 제 반대로 해요. 도구를 쓰죠. 편집 도구를 사야 되죠. 소프트웨어를 사야 되죠. 좋은 컴퓨터, 무슨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다양한 뭐 또 프로세스가 판매 과정을 엄청 되게 느리게 만들어, 길게 만들어 말이에요.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가 안 돼. 우리가 왜 블로그를 쓰면 블로그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그걸 잘하는 사람 잘하는데 그거를 누군가한테 복제해 주려고 하면 왜 복제가 잘 안 되냐? 글을 쓰면 금방금방 어때요? 그 글이 어때요? 사람한테 이게 먹히는 글인지 안 먹히는 글인지 먹히는 카피인지 안 먹히는 카피인지 우리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전화 통화하고 막 콜드콜 하면 어때요? 먹히는 멘트인지 안 먹히는 멘트 바로 피드백이 바로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그거를.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 뭐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구독자 500명인데 돈을 이렇게 벌 수 있다고? 난 처음에는 내가 특별한 게 아니라 이렇게 버는 게 맞나 싶을 정도. 왜 주변에 이렇게 번다고 한 번도 얘기해 준 적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예. 근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인식된 거예요. 이제야 인식된 거예요. 2025년 이제야. 2019년도부터 내가 역대 연봉을 내가 벌었을 때 그때 내가 왜 벌었고 따따따 점점 수직 성장을 했을 때 내가 왜 벌었는지 이제 인식되는 거예요. 내가 돈 번 이유 바로 유튜브를 제가 빈티지 유튜브로 한 거예요. 빈티지 유튜브라고 하는 건 썸네일도 제 썸네일을 한번 보면 썸네일 번호가 막 달린 썸네일이 있어요. 1번, 2번, 3번 막. 예? 썸네일이 네. 한국 시장을 타겟하는데 아예 영어로 막 제목을 만든 썸네일 이렇게 제목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빈티지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일반 유튜버들하고 완전 반대 방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포장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냥 다 투명성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뭐 먹튀년들이 하면 막 먹튀년들 막 쌍년이라 막 욕하기도 하고 막 거기에서 투명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분탕질을 얘네들을 밖에 나가면 어떤 식으로 하고 막 그리고 저희 이미지와 상관없이 그냥 저의 어떤 그 제가 겪었던 것들을 뼈다귀 그대로 드러나다 보니까 처음에 사람 들을 때는 좀 그런데 근데 이 빈티지를 듣는데 빈티지 듣는 맛이 있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대형 유튜버 걸 들어봤자 아까 현실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유튜브를 많이 뜬다고 해서 내 현실은 유튜브 하나도 안 찍어봤어. 이 사람은 안 변해요. 대형 유튜버 잘 찍어가지고 컨텐츠 쪽쪽 들리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인식적인 체제는 어때요? 많이 발전해요. 머리는 많이 커져요. 근데 내 인생에서 그 유튜버들을 다 듣고 쫓아서 듣고 막 기뻐하고 슬퍼하고 막 배운 것 같고 한데 1년을 쭉 지나봤는데 내 인생에는 유튜브 하나도 안 찍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 시스템은 제 수강생들은 한 달, 두 달, 6개월 지나다 보니까 뭐 많게는 막 200개씩 막 찍은 거예요. 대형 유튜버, 그 완벽한 유튜브를 많이 보고 유튜브 하나도 안 찍은 사람과 저 같은 빈티지 유튜버를 보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코칭 받고 같은 6개월, 1년 지났는데 유튜브 개수가 수백 개가 올라왔다? 누가 더 많이 성장할 것 같아? 아, 예, 그쵸. 되게 중요한 거예요. 빈티지 유튜브의 또 하나의 다른 특징이 또 있어요. 빈티지 유튜브가 왜 중요하냐면 이 전략과 이 비전이 왜 중요하냐면 미래는 미래는 사람들이 진화하잖아요. 미래는 건강한 음식을 찾아요, 사람들이. 예. 건강한 음식을 찾아요. 포장된 음식이 아니라 편안한 음식이 아니라 건강한 음식을 찾아요. 건강한 음식의 원칙은 뭐냐면 less is better. 더 적은 것이 더 강하고 더 좋다는 뜻이에요. 미니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는 단식을 해요. 예. 예? 간헐적 단식도 있고 그 단식에 대해서 우리가 막 금식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 교회에 가면 막 24시간 네. 금식하는 막 48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막 일주일 하는 경우도 있고 막 있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그게 과학적으로 진짜 우리 몸에 좋은 거 리셋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현대인들은 음식이 없어가지고 병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잡다한 음식이 많아서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미디어를 보자는 거예요. 미디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들을 정보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부자가 못 되는 거 아니에요. 듣지 말아야 될 쓸데없는 정보가 뭐 너무 많다 보니까 불균형적인 거예요. 남자만 보면 다 강간범 같은 거예요. 뉴스에 하도 그런 강간범만 나오니까 어떤 산에 올라가면 뭐 어두컴컴한 산에 올라가면 그 강간범 생각나고 막 그러면 공포심에 올라가가지고 지도 모르게 막 어때 떨고 있는 거예요. 정보가 너무 많이 쓸데없는 정보가 들어오다 보니까 불균형적이고 무조건 stranger, 무조건 모르는 사람은 막 이게 모르는 사람한테 돈도 있고 모르는 사람한테 귀인이 있고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의 어떤 미래가 있는데 모르는 사람에 대하는 태도가 너무 완전 막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결국에는 복은 없는 거예요. 복은 뭐 사람으로 사람을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안 좋은 것도 사람을 타고 들어오지만 그래서 그게 리스크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리스크를 아예 다 차단해 버리면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좆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건강한 음식 이 근대처럼 건강한 음식보다는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 더 많이 노출된 것처럼 미디어도 건강하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이 노출됐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는 진화하면서 어때요?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 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차리고 그래서 미국에도 그렇고 보면은 추세가 어떠냐면 못 사는 동네일수록 뚱뚱한 사람이 많고 잘 사는 동네일수록 날씬한 사람이 많아요. 그건 뭐냐면 얘네가 진화해가지고 건강한 음식을 찾고 건강한 거에 대해서 어때요?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음식적인 거는 어때?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피드백이 콜드콜처럼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예,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미디어는 피드백이 블로그 글 쓰듯이 피드백이 바로바로 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미디어, 어떤 정보를 들었을 때 나한테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대형 유튜버 막 뭐 TV를 보고 뭐 이런 영화 보고 넷플릭스 보고 이런 드라마를 보고 모든 정보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중에서 어떤 정보가 자기 인생의 현실에서 진짜 나한테는 그 음식처럼 진짜 나한테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음식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인식 체제가 없는 상태에서 어때? 계속 과다한 정보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다 소음이고 잡음이에요. 그 중에 물론 중요한 정보도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정보의 비율이 너무 낮아요. 그게 지금 현대인들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빈티지 제 마케팅은 뭐냐면 이걸 마케팅이라고 표현해도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듣기 좋게 마케팅이라고 할게요. 빈티지 유튜버들 제 제자들은 다 빈티지 유튜브를 해요. 유튜버들처럼 네. 안 해요. 빈티지 유튜브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사람들이 유튜브 막 포장되고 편집하고 막 그런 딱딱딱 정교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보다도 서서히 어려운 결정하고 조금 내가 못 알아듣더라도 얘네 지금 뭘 하자고 하는 거지. 서서히 이제는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어져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유튜브도 요즘에는 보는 것보다 듣는 유튜버도 많단 말이에요. 예전에 라디오 시대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저도 네. 듣는 게 더 많아요. 보는 것도 있지만, 예. 그거는 흥미로 듣는데 나는 적어도 인식하고 듣잖아. 이런 쓰레기 정보가 나한테 들어온다고. 근데 제 제자와 저 자신은 빈티지 유튜브를 계속 하면서 그게 앞으로 향후 5년, 10년 쌓이다 보면 우리랑 딱 물결이 연결되면 난 그게 비전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진짜 도와줄 수 있는 건 빈티지 유튜브를 통해서 그 사람이 우리의 본질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유튜브 편집도 그렇게 많지 않고 여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도 않고 진짜 얘네는 진짜를 꾸미지 않고 현장에서 경험한 걸 여기다가 그대로 빨리빨리 계속 피드백을 여기다가 기록했구나. 그걸 딱 보다 보면 사람들 어떻게 생겨요? 화창한 막 이런 편집이 기술이 막 들어가고 여러 팀들이 만들어 우리 그런 팀도 없고 그런데 비용도 쓸 수 있는 자본도 없고 근데 어때 우리 같은 빈티지 유튜버들이 어때요? 있다 보면 얘네 전략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전략 가지고도 구독자 500명도 저 사람 억대 연봉 되고 돈을 제가 따지니까 돈이라고 하는 건 내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돈을 버는 거고 진짜 설득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행복하다 이거야. 현장에서 내가 사는 거는 이 컴퓨터에서 이건 단순히 작은 세상 되게 제 일부에 속한단 말이에요.
진짜 대다수는 내 와이프하고 같이 밥 먹을 때라든가 혼자 책을 볼 때라든가 혼자 내가 밖에 나가 산책하는데 나무들 푸르거나 꽃들이 예쁘거나 이런 것들 다 현실을 만질 수 있는 거 추울 수 이런 어떤 거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게 실제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야 돼. 근데 유튜브는 보통 너무 또 불균형적으로 어때요? 내가 저런 유튜버에 돼야지 해가지고 어때요? 모든 내 인생을 여기 현장에 이 모든 하나님 다 주신 거를 싹 다 어때요?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몰빵하면 어때요? 거기서부터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버에 내가 구독자 수 올려야지 막 몸을 좋게 보여야 되지 막 이런 막 어떤 여자들을 막 벗으면은 막 조회수가 올라오지 이러다 보면 어때요? 인생이 좆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음, 정확하게 우리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우리 설득력이 없어요. 왜? 빈티지 유튜브라고 하는 키워드도 내가 만든 거예요, 방금. 빈티지 유튜브라고 하는 게 네. 뭐예요? 없어요. 그거 최근에 내가 인식돼가지고 그걸 제가 제 수강생들한테 나눈단 말이에요. 그게 비전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면 향후 5년, 10년 됐을 때 어떤 사람을 찾을까? 우리 계열에 있는 사람을 찾을겠죠, 사람들이. 그때 안 찾을 수도 네. 있어요. 내가 예측이 틀릴 수도 있어. 잘하려면 어차피 나도 대형 유튜버들은 그렇게 언젠가 내가 또 막 확장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할 수도 있어. 내가 지금 틀릴 수도 있어. 그렇지만 적어도 이게 내 설득이 된다는 거야, 내 자신한테. 아까도 음,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은 설득될지는 모르겠지만 내 자신이 빈티지 유튜브를 난 지금까지 쭉 해왔어요. 왜? 기술이 없고 자본이 없고 난 그렇게 많은 시간을 거기 유튜브에 보낼 생각도 없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컴퓨터 하면 나는 컴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 하고 하는데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썸네일도 지금도 난 썸네일을 내 와이프만큼도 잘 못해요. 예. 지금도 흑백에다가 검정색에다 그냥 그 뭐야 카피만 박아 넣잖아요. 빈티지 유튜브라고 하는 거 이런 전략. 야, 이런 전략을 나랑 연결했던 수강생들 어때요? 다 혜택을 봤던 거예요. 내가 일반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게 만들었을까요? 다 걔네를 보면 다 빈티지 유튜브를 했던 거예요. 그 경험이 없었다면 절대 내가 걔네를 성공 못 시켜요. 그 표현력을 그렇게 끌어올리고 자기의 위상 있게 다른 사람들 추종자들이 막 생기고 추종자들 몇십 명이라도 생긴다는 게 어디예요? 두세 명만 생겨도 내 자존심, 자존감이 많이 달라져요. 맞아요. 어마하죠. 유튜브를 해야 되는 이유 다양하겠죠. 그게 내가 인식한 거에 있어서 내가 지금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런 일부에. 예. 사실 저도 어, 그 유튜브를 그냥 솔직히 편집도 모르고요. 그냥 찍고 그냥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처럼 뭐 편집이나 뭐 썸네일이나 할 줄 모르는 사람도 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해주신 게 대표님만의 이 빈티지스러운 유튜브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따라하기 쉬웠던 것 같고, 그리고 저 역시도 어, 그 인셀덤을 할 때, 구독자가 44명에서 지금 거의 한 360명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근데 되게 많이 늘은 거예요. 그 1년이 조금 넘은 그 기간 피디님 동안. 수입도 근데 늘었잖아요. 피디님 수입이 지금 얼마 벌어요? 수입도 지금은 옛날에 50도 이제 한 달에 못 벌었죠. 화장품 팔 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래도 기본 직장인들처럼 벌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저는 그 또한 무시 못하는 게 저는 원고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또 배우고 있는 것들을 또 저만의 언어로 조금 이렇게 어리버리하기도 하고 표현력이 부족하긴 하지만 또 저만의 원고로 그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도 유튜브 안에서 제가 그 많은 구독자 뭐 물론 뭐 500명까지는 안 됐지만 저는 너무 신기하기도 해요. 사실 어떻게 구독자가 그렇게 많이 늘었지라고 저 스스로도 놀라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분명히 대표님께서 이 말씀하셨던 이 빈티지스러운 유튜브를 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라는 게 지금 느껴지면서 앞으로 막 이렇게 희망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이 더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대표님. 맞아요. 근데 네. 빈티지 유튜브가 생각보다 하-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설득력이 있는 원고가 없으면 빈티지 유튜브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인 것 그래서 같아요. 사람들이 어때? 네. 트릭 써가지고 편집 딱딱 해가지고 그렇게 포장해가지고 그 사람을 과대평가하게끔 어때? 대형 유튜버처럼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근데 빈티지를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실제. 용기가 있어야 돼요. 능력보다는 용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모질이 갖고 이렇게 부족하고 한 것도 올릴 수 있는 용기. 제 수강생들이 다 성장하는데, 피디님도 성장하는데 이유는 딱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걸 딱 보면 얘 왜 이렇게 못하지?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매번 성장하는 게 보이잖아요? 사람들은 거기에서 스스로가 위기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왜? 얘는 이렇게 성장하는데 난 얘 빈티지 걸 보고만 있잖아. 봐봐. 빈티지는 용기가 없으면 피디님처럼 영상을 그렇게 많이 올릴 수가 없어. 왜 굳이 이걸 드러내야 돼? 이유를 모르고 인식을 못 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유튜브를 할 생각조차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인생을 변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사람들은 그걸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걸 하고 있을 때 나도 지금처럼 빈티지 유튜브에 대한 부분들이 내가 이해를 못하면 인식을 못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끊임없이 신사임당이라든가 뭐 이런 뭐 저기 유튜버들 대형 유튜버들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 자꾸 따라하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그 비슷하게 아, 되려고. 네. 네. 그래서, 아, 제 안에도 어떤 그런 용기가 있었나 봐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진짜로 약간 이렇게, 정말 어쩔 때는 이거를 도중에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여기 이쯤에서 이거를 내가 끊어버리면, 아, 이걸 또 다시 찍어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이 또 귀찮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죠. 뭐, 막 진짜 이렇게 눈을 막 굴려가면서 여기서 끊어지면 안 돼. 막 그 상황에서 애쓰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머리를 쥐어 짜고 있는. 근데도 그냥 그 자체로도 좋은 거예요. 그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 과정이 말문이 막힐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이거를 다음 단계에 넘어가지? 그 상황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갖다 써요. 그것 또한 또 배우는 것 같아요. 이거를 찍어가면서. 네, 그런 행위들이. 네. 그래서 이게 무엇을 아냐가 되게 중요한데 무엇을 아냐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을 했냐가 중요하고 무엇을 했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그래서 올바르게 했냐 이거예요. 네, 그리고 올바르게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얼마나 올바른 걸 자주 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네, 봐봐요. 레벨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무엇을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난 저거 이해하고 있어. 나 저걸 이제 알아. 네가 그래서 무엇을 했는데? 유튜브를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대. 어디 가서 악플이나 댓글이나 달 수 있는 사람인데 지 유튜브는 하나도 찍어본 적이 없는데 남을 비난만 해. 근데 이제 어떤 사람 또 유튜브를 내가 해봤대. 그러면 올바른 방향으로 했냐 이거야. 네. 올바른 방향으로 했냐 이거야. 그 올바른 방향으로 했대 또 지가. 그러면 자주 했냐 이거야. 왜 지금은 안 하고 있냐. 네. 웃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레벨 따라서 그렇게 가는 거 인생에는 그렇게 복잡게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단순히 인생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돈도 벌고 돈도 쓰고 돈을 잘 쓰고 예, 용기 있게 또 이런 결정들을 계속 내리겠죠. 예, 인생이 쉬우면 빨리 끝내야 되겠지만 너무너무 복잡해 인생이. 예, 인생이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게 아니라 그 복잡한 인생을 어떻게 단순화시키는데 그 단순화가 단순히 단순해서 단순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복잡한 인생을 단순화를 시키는 그 과정이 결국 우리가 계속 찾아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겠죠. 예, 네네. 도움이 됐어요? 네, 오늘도 인터뷰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